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모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벌써부터 집에 모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깊은 새벽 잠에서 깬 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만한가? 이토록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는데 인류는 왜 아직도 모기를 멸종시키지 않은 것이지? 혹시 모기를 멸종시키면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온다거나 그런 게 있나? 하지만 제 머리에는 모기가 사라진다고 해서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제 머리를 스쳐간 생각은 이거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겠는데 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모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랄한 녀석이었습니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 현대에 와서 인류의 생활 환경에 적응해 1년 내내 등장하는 녀석, 최근에는 남극에도 등장하는 녀석, 대멸종을 이겨낸 고대의 녀석, 하필 야행성인 녀석, 비행 능력이 8위의 상위 호환인 녀석,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녀석이죠. 그럼에도 아마 여러분은 없어지면 안 된다가 결론 이겠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죠. 그럼 모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현재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모기는 백악기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1억 4,500만 년 전부터 기원전 6,600만 년 전까지를 백악기라고 하죠. 쥐라기 월드 다들 아시나요? 이 쥐라기 다음 시대가 백악기입니다. 한마디로 공룡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죠. 이때부터 모기는 공룡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독한 놈들이죠. 지구가 한번 천지 개벽하고 공룡들이 멸종하고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석가모니가 태어나 죽고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한국이 독립하고 빌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컴퓨터가 보급되고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까지 모기는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기에 물린다고 죽지는 않는데 왜 모기가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일까요? 산에 있는 독한 모기에게 물려도 죽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사실 모기 자체로는 가려움과 수면 방해 정도이지 죽을 정도의 위협은 주지 못하죠. 사람을 죽이는 건 전염성이 있는 병입니다. 모기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전염병들을 옮기죠.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입니다. 모기는 매개체인 것이죠. 말라리아 이외에도 황열병, 댕기열, 자카, 바이러스도 옮깁니다. 백신 접종이 힘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에서는 매년 6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고 있죠. 전염병을 옮기고 가려움을 유발하고 수면까지 방해하는 인류 최대적인 모기를 왜 멸종시키지 않는 것일까요? 생물학자들은 모기 멸종을 두고 진지하게 토론과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모기 멸종을 연구하고 있죠. 모기는 적어도 인간 입장에서는 백해 무익한 것들로 인식되고 있지만 하나의 종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는 생태계가 존재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인재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모기 보존론자와 멸종론자 모두 있습니다. 모기 멸종 반대파부터 보시죠. 모기는 6대륙의 모든 인간 서식지에 존재하며 생각보다 생태계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에 소재하는 월터리 육군 연구소에서 말라리아 모기를 연구하고 있는 지타와디 머피 연구원은 모기가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모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 현재는 약 3,500종으로 진화해왔다. 이 모기들은 지구상 6대륙의 모든 인간 서식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간을 깨물거나 괴롭히는 모기는 10여 종에 불과하다. 일부 과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모기 없는 세상에 대한 연구가 상상적 훈련 관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며 과학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요약하면 생태계에서 꽤 중요하며 소수만 인간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전반적인 반대론자들의 의견입니다. 먼저 포식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모기는 잡기 쉬운 먹잇감입니다. 생물에게는 먹이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먹이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특히 모스키토 피쉬는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종뿐만 아니라 새, 박쥐, 개구리, 도마뱀, 거미도 모기를 먹죠. 한 개체의 멸종이 먹이사슬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식물들도 수분을 해줄 매개체를 잃게 됩니다. 특히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다른 꽃들과 다르게 아주 작은 개체가 수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꽃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작은 탓에 버른 수분을 할 수가 없고 크기가 3mm를 넘지 않는 존모기과만이 카카오의 수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기가 없어지면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네요. 전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모기의 유충은 보통 물웅덩이에서 자라죠. 모기
모기의 유충은 썩은 나뭇잎과 유기물 찌꺼기, 미생물을 먹어치우는데 누가 이 역할을 대신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북극의 툰드라 지역은 생태계가 가장 많이 변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극은 아이러니하게도 몇몇 모기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죠. 봄이 되어 눈이 녹을 때가 되면 모기 유충들은 알을 깨고 나옵니다. 이 시기에 캐나다 북부와 러시아에는 짧은 시기 동안 엄청난 모기 군락이 만들어져 구름이 낀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들 정도이죠.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자원부 브루스 해리슨 박사는 북극의 모기가 사라질 경우 새 먹이가 사라질 것이므로 툰드라 지역의 둥지를 트는 철새의 개체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록은 모기떼를 피해 바람을 거슬러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록의 이동 경로가 바뀌면 술록대가 밟고 지나가는 토양과 식생이 바뀌고 술록을 먹는 육식동물의 분포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죠. 게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복구를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죠. 결정적으로 예측이 힘들다는 점이 가장 두려운 점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의 날씨조차 100% 예측할 수 없죠. 그만큼 자연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모기가 멸종했을 때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는 실제로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만 들으면 모기도 필요한 생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의 기자가 세계 생물학자와 생태학자들에게 모기를 멸종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생물학자와 생태학자들은 대부분 모기를 멸종시켜도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기의 멸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입는 타격은 대체 생물이 나타나 복구할 것이며 인간과 모기는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는 존재라는 주장이죠. 모기가 없어지면 인간의 삶은 전과 다름없거나 더 편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모기 멸종 반대파에서 말했던 북극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북극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북극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죠. 철새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철새들의 위장을 검사해보면 모기의 시체는 거의 없다. 새들은 모기가 아닌 다른 날벌레들이 주식이기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의견입니다. 모기의 포식자들이 먹이를 잊게 되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은 모기의 포식자들은 모기만 먹는 생명체들이 아니고 모기의 자리를 대체하는 포스트 모기가 나타나 무리 없이 모기의 빈자리는 대체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모기의 포식자라고 불리는 박쥐의 위장을 보면 모기가 차지하는 먹이의 비중은 극미량이죠. 모기의 멸종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할 만한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모기 유충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냐는 주장에는 유기물 분해는 모기 유충이 아니더라도 다른 미생물들이 할 것이며 모기 유충이 생태계에서 맡은 역할은 너무 미미해 없어져도 모를 정도라는 의견을 내놓았죠. 종합적으로 보면 모기의 멸종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극의 경우 생태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다. 모기가 멸종되면 가장 큰 변화는 인구 증가이다이죠.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 같은 질병들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 매년 2.3%의 경제 성장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기를 멸종시켜도 된다는 말인데 왜 아직 안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못하는 걸까요? 네,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죠. 물웅덩이만 있어도 번식하는 데다 엄청난 물량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모기가 남자에게 좋다는 소문이 돈다면 모를까 인간이 사는 환경 자체가 모기에게는 최적의 번식 환경이거든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사용해 유전자를 조작해 멸종시키는 것이죠. 유전자 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지가 꽤 되었고 계속 연구되고 있기에 이미 실현 단계라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이건 환경단체 같은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거셉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모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모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